긴 시간 공연을 같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극장에서 좀 잘 진행하라고 이렇게 대본을 주셔가고요. 보면서 좀 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인정투쟁 예술가편 쓰고 연출한 이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출연하신 배우분들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각자 먼저 소개를 한 번씩 이렇게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예술가 역할의 김지수입니다. 네, 저도 예술가 역할을 맡았던 김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술가 역을 맡은 하지성입니다. 예, 예술가 역의 강희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우역을 맡은 어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예술가 역을 맡았던 강보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 업로드를 위해서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하시는 관객분들도 그리고 배우분들도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화 이전에요. 제가 궁금했던 점을 이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객분들 질문하시기 전에 혹시나 이제 좀 그 질문 생각하시거나 말씀 시작해 주시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그 배우분들께서 처음 이 대본을 읽으셨을 때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제가 여쭤보려니까 너무 민망하지만 혹시 어떠셨나요?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원영님 하시죠. 어떠셨나요? 예, 저는 이현조 주임을 이현조 씨 희곡들을 좋아하는데요. 서사 중심의 희곡을 많이 쓰셨. 아까 여기 대사 중에 나오잖아요. 현대에서 대한 감이 이렇게 없나? 왜 이렇게 서사에 목을 매나? 서사에 약간 목을 매는 연출 극작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작품은 본인을 디스하는 그런 희곡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배우에게 잘린 역할이 굉장히 큰 사실은 그게였어요. 그래서 힘든 과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내가 충실히 채우는 만큼 좋은 극이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은 어떠셨나요? 저희가 처음 리딩했을 때 이거 망할 것 같다 이런 거 얘네 읽는 거 보니까 이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느꼈어요.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배우분들이 같이 읽으시면서 훨씬 좀 다양한 풍성한 결들이 좀 생기겠다. 왜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 관객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또 올드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이제 배우분들이 같이 나누고 할 때 굉장히 좀 다른 결들이 여러 가지 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뭐 어느 공연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관객분들이 이 공연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무대와 객석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무대는 무엇이고 관객은 또 어떤 존재들로서 서로 이 무대와 만나는 것일까? 사실 이렇게 서로를 계속 바라보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슨 일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겼던 공연이라서요. 오늘은 좀 관객분들께 질문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관객분들이 이제 공연 보시면서 어떤 소감들 드셨는지 좀 말씀 많이 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번째는 혹시 저희가 뭐 조금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이렇게 좀 풀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관객분들 중에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질문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배우분들께 또는 뭐 저에게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거나 없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예비 질문을 준비된 질문이 또 있으니까요, 저희도 네, 좀 시작을 또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공연을 이제 준비하면서는 상반기에 이제 움직임 워크숍을 좀 진행을 같이 하고 그리고 8월부터 지금 이 대본으로 조금씩 이제 뭐 대본에 대한 발전시키면서 또 같이 연습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공연 워크숍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건 정말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같이 참여하시는 뭐 배우로서, 네. 그리고 창작자로서, 여기 표현하려면 예술가로서, 네. 네. 전체적으로 그 움직임과 대본 그 분석 그 작업 중에 볼 때는 뭐 하는 그 움직임 그 감각적으로 뭐 익히는 게 가장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느끼고 보는 데서 서로 모르는 그 감각을 자꾸 익히는 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긴장돼가지고 나를 제대로 못한데 감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매 순간 느끼는 거가 가장 어려웠고 작품이 처음에는 이렇게 뭘 말하는 것인가부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그 글이 써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런 움직임 워크숍 했던 부분들은 좀 사실은 뭐 여기에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극단 A인의 배우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년 동안 또 같이 개번단으로 함께 해주신 이제 김은영 배우님 계신데 뭐 공연들을 지금 이제 극단 A인이 창단한 지 10년이 이제 넘었고 그리고 김원영님께서도 지금 그 전에 짓에서 그리고 또 이후에도 다양한 그 공연 활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 또 7월에 변방연구제에서 이렇게 단독 공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고 각자의 호흡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우리가 감각을 계속 열어놓고 좀 무대를 계속 살아있게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제 이 공연 자체가 계속 무대가 어떤 생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 퍼포머들이 계속 생동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지금의 이 무대라는 공간의 어떤 물성들을 조금 더 만나보고 싶었던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움직임 워크숍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연습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뭐 작품에 대한 질문이 혹시 아니시더라도 뭐 극단 애인이라든지 김원영님께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의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의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도대체 이런 스타일의 여성을 왜 연출을 하셨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 의상 디자이너께서 죄송합니다. 의상 선생님하고도 뭐 이렇게 상의를 한 바가 있고, 근데 저희 일단 대본 자체 희곡 안에서의 이 인물들이 지금 등장인물 나라고 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부분이 처음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 나와 같은 어떤 조건의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러면서 갖게 되는 어떤 불만일 수도 있고 뭐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만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뭐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기존에 굉장히 예술가로서의 자기 경력들을 충분히 많이 쌓아온,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는, 또는 그래서 무대를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떠돌고 머물고 있었던 그 예술가들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전사도 이 기존의 어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본 정보 이런 것들을 갖지 않은, 그리고 어떤 서사가 진행되지 않는 무대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좀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또 2막을 지나고 3막을 지나면서 무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살고 있다, 그리고 살아왔다, 계속 떠들고 있다, 머물고 있다, 이런 시간이 조금 더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마 조금 더 어떤 시간, 낡은 시간들이 묻어있는 의상들을 제가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봤습니다. 저는 문영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약간 이 공연을 보면서 이 공연이 되게 어떤 순간까지는 굉장히 위로를 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뭐 어떤 미투라던가 아니면 어떤 예술가로서 뭔가 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것을 버티면 예술가로서 뭔가 가치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강요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 같은 것도 묻어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지금 그게 쓰시면서 그런 어떤 미투 이후에 뭐 이런 예술계 흐름 같은 걸 반영하려고 하신 건지 약간 그 의도 같은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에 지금 이 등장인물 1인 화자 이제 이름을 계속 바꿔서이지 이제 결국 1인 화자인데요. 그 사람이 지금 만나는 어떤 처음에 유일한 상대인 선배라든지, 또 굉장히 어떤 그 관계 맺음을 갖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였던 또 선생님의 존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 또한 지금 계속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미투 이후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존재들이 등장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위로를 이제 또 받으셨다가 또 아마 그렇지 않은 또 황량한 어떤 차가운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 질문도 또 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예술 자체, 그리고 예술계, 그리고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을 하고 싶었던 거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세계와 이 각자의 개인들, 존재들은 또 어떻게 계속 서로가 서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들을 서로 계속 증명하기를 요구받거나 또는 자기가 증명할 수밖에 없거나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어떤 상호작용들을 좀 이뤄내고 있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예술가들의 자기 뭐 투쟁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성과 자기 비판이 되게 한때 머무르고 지나간 건 아닌가? 그렇게 그냥 잠깐의 어떤 비판의 어떤 서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떤 부분 안으로는 또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면 또 그것을 재생산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떤 구조일까라고 그 구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우리도 무언가의 폭력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어떤 말들, 계속 보고 들어왔던 말들이나 그 구조는 또 큰 부분 안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세계와 지금 나를 좀 어떻게 만나야 하고 계속 그 세계를 어떻게 바꿔내야 하는 것인지 멈추게 되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그런 순간의 어떤 질문들을 조금 더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사실 좀 관객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마 마지막에 그런 삶과 죽음과 어떤 무대 굉장히 뭐 재현적인 무대이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무대들 속에서 좀 그런 질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또 그 질문이 두 개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까요? 네, 편하게 한번 다 해주세요. 그 아까 관객과 배우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고민을 그걸 준비하면서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민의 결론이 안 나셨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제가 연극을 보면서 그 하우스 조명이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처음 느꼈는데 그거는 왜 사용하셨는지 그게 뭔가 관객과의 관계를 이용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 그래서 일단 관객과 무대가 맞는다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이제 막고까지 계속 이렇게 만나가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히려 답을 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좀 생각이 좀 계속 들고는 있어요. 근데 혹시 그 배우분들은 또 매번 관객분들 만나시면서 또 어떠세요? 어떤 그런 만남에 네. 나가면 철 배우님께서 이 강의 들어갑니다. 저기가 관객과 만났다라는 게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6회차 공연이거든요. 솔직히 오늘이 제일 반응이 좀 적었어요. 오늘이 엄청 적었어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웃어야 될 포인트에서 자주 오셨는데 그래서 들어가면서 많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도는 저는 높았다고 느꼈거든요. 관객분들이 저희를 보는 집중도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의 집중도 보는 거하고 저희가 연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떤 땐 많이 웃어주면서 반응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동떨어진 웃음 같은 느낌도 듣고 그래서 이게 함께 만들어 간다는 느낌. 특히 저희 연극은 하우스 조명도 켜지면서 함께 저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많이 강했어요. 진짜. 오늘은 집중도를 되게 높으셨는데 나중에 좀 저죠. 마이크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배우들도 배우들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고 관객분들께서도 또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르시듯이 오늘 강희철 배우님께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배우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공감하고 계신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관객 탓을 하시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네.
아마 첫 번째 질문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또 두 번째 질문 해주신 부분이 조금 저희가 또 맥락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바닥을 한번 또 이렇게 앉아 계신 곳의 바닥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무대 저희가 이제 영역으로 치면은 실제 어쨌든 무대 공간에서부터 지금 객석까지 다 갇힌 이렇게 공간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대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보통은 배우들이 어떤 연기하는 영역의 공간으로서의 무대도 있지만 사실은 무대라는 것이 결국에 누군가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행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결국에 성립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석까지를 포함한 부분으로서의 무대를 좀 상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관객들과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보면서 상호 반응하면서 계속 이 무대들을 같이 만나가고 있다. 그것으로서의 어떤 나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리고 또 너의 길을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바라보는 것, 뭐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객석에 어떤 조명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2막으로 가고 3막으로 가면서 이 인물 또한 자신이 생각했던 세계가 굉장히 좀 좁아지고 있거든요. 넓은 세계를 좀 기대했지만 그 안에서의 예술계라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 동료들 간의 안정적인 세계로 세계가 자꾸 세계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겠죠. 그랬을 때 점점 이 객석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던 어떤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무대가 어떤 스스로의 죽음을 택하고 무대가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이 객석에서 지금 오히려 그 안에서의 어떤 것들을 좀 뚫고 나와서 실제 우리가 지금 좀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좀 그런 객석의 어떤 조명들을 아마 고객분들이 계속 인식을 좀 하시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였어요. 두 번째 건 다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대사 있잖아요. 저 가운데 계신 분 치시는 대사. 아니 저 마지막 죄송해요. 그 대사를 쓰실 때 뭔가 그 부분에서 저는 울음이 터졌는데 아까 배우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좀 눈물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쓰셨는지 그거 궁금하고 그 대사를 치실 때 어떻게 쓰셨는지가 궁금하고 그 대사를 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치셨는지요. 네, 일단은 사실은 눈물 포인트는 아니고요. 제가 뭐 물론 이 희곡 되게 미흡한데 그 중에 제가 어쩌면 가장 좀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결국 이 죽음을 선택한 무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그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그때 순간에 어떤 위기들을 만났을 때 그냥 그것만 모면하고 그것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잠깐 묻고 지워버리고 뭐 그렇게 그 다음을 나아가는 것을 지금 더 이상 갈 수는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그 무대에 대해서 비겁하게 숨지 말고 오히려 제대로 지금 다시금 처음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냥 이 그동안의 어떤 환상들을 좀 걷어내고 다시금 자기 질문으로부터 새롭게 만나보는 것 이런 부분에 오히려 조금 더 포커스를 뒀던 것 같습니다. 배브람 배우님께서 그러면 연기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연출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쉽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사실 이제 매일매일 저희도 그 장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사실 백브랑 배우님께서도 계속 이제 그 씬을 항상 연습을 하시고 이제 또 들어가시고 항상 이제 서로 질문을 하고 하는데도 저희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딱 이때의 연기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때의 뭐 장면은 이랬으면 좋겠다를 이제 항상 계속 새롭게 만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네. 조금 더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사실 오늘 마이크를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잡게 됐네요. 그 뭐지 말만 듣면은 아까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마다 달라져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비겁하게 숨지 말라는 대사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모습을 매번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로 보시는 그 다른 배우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사실 다르게 느껴지는데 어떤 날은 되게 슬프거든요. 어떤 날은 되게 슬픈데 어떤 날은 정말 투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우라한 배우님이 굉장히 이제 되게 슬프게 울부짖을 때가 있고 오늘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아주 뭔가에 맞서는 어떤 그런 외침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그게 대체로 일치하긴 하는데 이를테면 저도 어떤 날 공연이 정말 투쟁처럼 느껴지는 공연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뭐 어떤 투쟁을 했다는 느껴지는 공연이 있고 근데 그런 날 관객하고 더 많이 만났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오늘 사실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날 이제 오라운 배우님이 외치는 게 정말 투쟁의 어떤 외침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본인도 그렇게 느껴서 투쟁의 외침을 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리는 날이 있고 누워서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는 날이 가장 좋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어떤 이 무대에서 투쟁을 했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혹은 배우로서 혹은 무대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곳에 와서 보고 있는 관객들과 함께 어떤 투쟁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가장 뭔가 극 자체가 좀 풍성하고 느껴지고 그런 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외침을 들을 때 약간 그 생각하게 돼요. 오늘 공연이 조금 잘 된 것 같다. 혹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관객하고 만나는 거에 관한 질문을 주셨을 때 조금 연관하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조금 이제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이 장애인 배우라는 걸 인식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저희가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아닌 척하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식할 수 있는데 어쩌면 저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기를 다소 낮은 기대치를 가지고 혹은 조금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관객이 있을 것이다. 그 관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연 자체가 뭐 아주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분들의 취향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약간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마 공연 장애인으로서 무대에 서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뭔가 하고 하면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생각만을 가지고 공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 공연하고 그 공연이 끝난 무렵에 우리가 배우의 목소리가 투쟁처럼 들렸을 때 그때 저는 뭔가 우리가 관객과 우리가 그렇다고 관객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관객도 아마 그런 관념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같이 그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는 것인데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우람이 씨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들었을 때 가장 풍성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땠냐? 오늘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없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멋진 공연 보여주신 배우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극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인정투쟁, 인정투정이라는 말도 나왔었고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정확하게는 표현하기 힘든데 일단 내가 나를 믿는 게 중요하다. 나한테 나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도 인정투쟁이라는 게 무대에 서는 배우분들에게는 관객의 인정 또한 되게 중요하겠지만 예술가로서 자기 자신을 승인하고 인정하고 예술가로서 정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관객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예술인 패스 같은 공적인 인정이나 박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가 느끼는 느낌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대를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지신 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고요. 또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배우분들은 관객의 시선을 받는 입장에 주로 서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남의 시선을 받기도 하고 또 남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에 서는 배우분들 혹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를 바라보는 느낌 그리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거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많이 겹쳐졌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약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순간순간 그런 무대 위에서 온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왔는데 보면서 스스로 문득문득 그런 생각, 느낌이 들었을 때 되게 그런 솔직히 표현하면 이건 타인의 삶에 대한 예의 그리고 무대에 서는 배우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 서는 분들, 타인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혹시 많은 시선을 갖고 계신 배우로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다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봐 주셨는데요. 혹시 이 대사를 좀 하시면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퇴장할 거예요를 처음에 외치셨던 보람 배우님께서 한번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인물로서도 대사도 있는데 마구 놀랐고 저는 무대에 등장했다라는 입장으로 이 무대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 처음 접하면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제 입장은 내가 나를
정하는 게 최고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살게 된 지는 아마 성인이 된 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인정하는데도 어떤 계기나 뭐 사건을 겪으면서 그에 대한 그 깊은 생각들이 오기도 했지만 이 작품을 만나고 또 여러 배우들이랑 호흡하고 더군다나 그 감각을 순간순간 만나다 보니까 뭔가 내 스스로의 인정이었다면 함께하는 인정으로 뻗어나가는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막공까지 열심히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짐과 각오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아마 질문해주신 부분은 또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이 좀 이어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시게 있으십니까? 네, 사실 뭐 다른 배우님도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동기는 처음에 연극했을 때 좋았던 거는 이제 항상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되게 멋있는 척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많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많이 보시죠. 많이 보는데 이게 보여짐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연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경험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더 많이 고민이 생기고 더 공연을 이제 하게 되면서는 정작 그런 거죠. 내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멋진 모습, 내가 뭐 일상에서 이렇게 뭐 힘들게 움직이는 거 가끔 사람들이 보는 거 싫으니까 무대 위에서 엄청 멋있게 슬로 휠체어로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그것도 그게 과연 무대인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해요. 공연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극과 연출의 의도, 어떤 배우의 어떤 것이 다 결합되어서 또 그걸 저희가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객들이 어떻게 볼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그냥 이 공간에서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그랬지만 오디션 할 때 막 부르다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부를 수 없죠. 일상에서 그렇게 보지 않죠. 근데 공연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런 어떤 맥락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더 관찰하게 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라고 하는 것 제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100번 되뇌어도 절대 그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A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 사실 B의 어떤 모습을 가져오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사람들을 더 관찰하게 되고 특히 저희 배우님들 연습 과정에서 이럴 때 저희 배우는 다 다르거든요. 젠더도 다르고 장애 유형도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서 되게 움직이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우란 배우님 또 하시면 좀 미안한데 우란 배우님이 이제 호흡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란 배우는 대사를 절대 까먹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대사를 까먹은 적이 없는데 순간 멈출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거기에 적응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맨 처음에 정말로 저 친구가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딱 멈추고 있단 말이죠. 안 나오지 막 이렇게. 근데 그 호흡이 딱 나중에 딱 나왔을 때 주는 어떤 효과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호흡들을 따라하게도 되고
뭔가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저와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고 호흡을 하게도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공연을 연습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보여지고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쪽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먼저 멋진 무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면서 무대와 함께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웃을 수도 있고 그러다 또 다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곳에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되게 감사했고요. 예술가 인정 투쟁에 대해서 이제 그걸 주제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다른 분야에도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한 개인으로서 나 자신으로서 이 삶에서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는 길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무대에서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고유한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시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 배치들을 보면서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서 그게 어떤 구상이나 혹은 의도를 가지고 이 움직임들, 배치들을 이렇게 짜셨는지가 궁금했고 아까 움직임 워크숍에 대해서도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연관지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무대를 보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마음에 남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제 동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곳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 배우분들께서 이 무대를 같이 준비하시면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긴 대사들, 흐름들을 호흡을 이어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연습하고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무대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때들이 있었는지 또 같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그 움직임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아마 움직임 워크숍도 하시면서 그냥 이 장면들 하실 때 그 생각들을 좀 말씀 같이 해주시면 그러니까 약간 이 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야기들하고 좀 더 만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좀 자꾸 이 극을 좀 다르게 뭔가를 저도 좀 시도해보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종의 등장인물 소개 이전에 또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뭐 인물에 대한 소개일 수도 있고요, 배우에 대한 소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커튼콜을 우리가 항상은 공연이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무대 안의 세계만 열심히 굉장히 잘 만들어가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깨고 나와서 관객분들과 만나는데 그냥 좀 그걸 먼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먼저 온전히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한 분씩 먼저 이제 이 무대를 이제 여러분 관객분들한테는 이제 무대를 지나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배우분들한테는 무대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의 무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바라보시는 관객분들을 만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그 각자의 그 안에서의 사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무대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 저는 어쩌면 그 사유가 각자의 호흡과 움직임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좀 아름다운 게 바라봐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정교하게 배치하고 막 이랬던 건 아니었고, 그래서 움직임 워크숍을 아마 하시면서 저도 또 그리고 연습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이 순간은 무대에 정말 이렇게 좀
올리고 싶다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아무래도 어쨌든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좋은 장면을 이렇게 붙일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제 저와 저희 같이 하시는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서로만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너무나 좋은 순간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시면서는 좀 어떠셨나요? 네, 움직임 워크샵 하면서 물론 저는 계속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면서도 되게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 말고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라든가 느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몸이 해방되는 네, 되게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또 같은 배우들이 표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탄스럽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다 다른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아쉽죠. 같이 하면서는 저희는 사실 이제 무대 위에 항상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아마 순간순간 저희에게 서로에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도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순간에 또 이제 무대 위에서 할 때 또 다르기도 하지만 제가 한 기만 더 하자면 그 연습을 하면서 다 각자가 어떤 순간에 그 인물이 돼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순간에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다 다르게 있었어요. 그런 배우마다 다르고, 또 이제 다 같이 느꼈던 순간들도 있고, 그랬던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공연하면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실컷 만나고 울컥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어선미 선생님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그 질문해주신 부분 중에 혹시 가장 연습하시면서 아니면은 지금 공연 중에 기억에 좀 남으시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좀 수줍음이 많으셔서 아마 오늘 말씀을 안 하시려고 우람씨 씨처럼 다짐을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목소리를 듣고 끝나고 싶어서요. 저는 신체 워크숍을 쪽에 신체 워크숍을 했을 때 제 몸이 너무 갇혀있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50이 넘는데 50년 동안 이렇게 내 몸이 썩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신체 워크숍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 내 신체가, 내 몸이 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참 많이 갇혀 있었구나.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죠. 그다음에 어떤 분이 그 질문이었어요. 네. 사실은 뭐 이 연극을 준비하면서 뭐 시내는 굉장히 장면에는 비판하는 말로 나오지만 정말 저희 연습을 너무 끝없이 제가 아마 근로기준법 말씀하시는 다 걸릴 정도로 정말 끝없이 연습을 하면서 좀 죄송하네요. 네. 그래도 막공까지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서 혹시 한 분 정도 마지막으로 잘 봤습니다. 너 그가 갖는 의미랑 무대의 죽음이라는 그것이 갖는 의미를 연출가분의 언어로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걸 하나만 더 하면 나에서 너가 될 때 원래 여성분들이 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그걸 새로 입으신 거죠. 그 겉옷을. 근데 원래 맨 처음에 남성분들은 다 이대로 입고 계셨고
여성분들은 흰 셔츠에 이거 입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계신 분은 계속 흰 셔츠 그대로 입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의도하신 게 있다면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의상에 대한 부분은 그 필체어를 타시지 않는 분들이 위에를 안 입으셨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막에 들어가시면서는 모두가 다 거대까지 다 입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무대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겉에 니트를 이제 벗고 가는 그런 형태였었고요. 나, 너, 그로 이어지는 부분과 이제 죽음에 대한 게 가장 어쩌면은 저도 말로는 뭔가 더 표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아마 그걸 보시면서는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또 질문하셨던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더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그냥 저는 워낙 또 작업을 하면서 항상 좀 나의 이야기에 좀 관심이 많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저는 아니고요. 개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그 관계에 대한 부분에 계속 좀 주목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는 부분을 계속 질문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사회 안에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체성에 대한 좀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국 이름인 것 같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이름이 다시 확인되는 것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그런 좀 대명사이지만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 혼자만 정말로 무언가를 인정받거나 뭐 증명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그게 만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걸 텐데 그때의 너라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맺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너라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뭐 그냥 어떤 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실제로 쓰면서도 너라고 이야기를 너는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뭔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글이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말들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도 초반에 너는을 다 나는으로 읽어보고 사실 이런 시도들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관계 맺음들을 굉장히 원하지만 어떤 디렉션만 받게 되는 정말 수동적으로 대상화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계속 한정 지어질 때 이 사람이 결국에 그 다음에 선택이 무엇이 될 것인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언어와 자리를 확보해 나간다는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회 안에서 잘못 계속 어떤 잘못 맺어진 관계들로서 또는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 폭력들을 경험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스스로가 어떤 내가 권위를 갖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상대적으로 사실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갖게 되는 어떤 보편성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무언가의 자리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획득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서의 그가 이제 상막하게 좀 상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성별 젠더를 드러낸 적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녀를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약한 사람의 이름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로서의 자신의 삶을 가져가는 것 이제 아마 나너 그의 이름을 계속 바꿔나가는 가장 큰 좀 인정심의 어떤 줄기였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 그것으로부터 그냥 소외되는 것과 그거의 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죽음 하나의 무언가의 세계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는 것도 뭘까에 대한 질문들이 하나가 들었던 게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한데 연극 안에서 죽음을 구현한다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배우 여기 등장하는 이 예술가들이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거는 무대가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수행의 언어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죽음을 수행하는 것인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음을 한다는 것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투쟁하는 어떤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오히려 마지막에 정말 무대 안에 무대가 죽고 무대 안에서 죽음이 일어난다는 것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른 연극적인 방식으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죽음은 이제 항상 죽기 직전에 어떤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다뤄졌었는데 실제 우리의 죽음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죽음 자체라는 말들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 건가라는 거는 그냥 무대의 말들이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그동안 되어왔고 앞으로의 무대의 말들은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저 스스로의 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 때에도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시자막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동시자막 이렇게 작업해주신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11월 16일까지 계속 공연을 이어갈 거고요. 또 다양한 경로로 또 저희한테도 만약에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질문들 나눠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